부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300여 차례 불법 촬영해 강제 전학 조치됐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의 실효성을 제기했는데 교권 침해 실태와 대책 짚어봅니다. 새해를 맞았지만 부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은 전국 평균보다 큰 상황이고 지난해 건설업체도 잇따라 부도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부산대학교 앞 거리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정구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2026년 상권 활성화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피해 교원 7명의 치마 속을 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사건과 관련한 보도해드렸는데요. 가해 학생들에게는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학교가 아닌 교육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옮겼습니다.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교권보호위는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교원과 학부모, 전문가 등 3개 분야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 단체에선 교사들의 최후의 보루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교사들의 보호책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원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교원이 0명이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이해도, 학교와 학생 사이의 그런 교사와 학생 사이의 특수한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다른 직군들에서 사람들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 위원장은 교보위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호소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묻는 그런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황. 분명히 피해 교사로서 간 자리이고 피해 교사이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한 것인데 마치 이제 취조를 당하는 듯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20년 72건, 2021년 97건, 2022년 84건, 2023년에는 무려 251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3개월 동안에만 78건의 심의가 열렸는데 누가 심의에 참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통보됐는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모두 비공개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 조치와 피해 교원 조치가 같이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되거든요. 여기 교보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비공개 사항 안에 포함이 됩니다. 교원 단체에선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되더라도 처분 강도가 약한 조치도 많아 교사들은 참고 견디는 쪽을 택하고 결국 중도 퇴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학교를 중도 퇴직한 교사 비율은 부산이 3.0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교육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학생들 성범죄 등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 증원과 예산 지원, 이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새해를 맞았지만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은 전국 평균보다 큰 상황이고 지난해 부산 6개 건설업체가 부도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지난주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폭이 다른 지역보다 큰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전체적인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우려와 또 그에 따른 또 일부 무주택자분들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전혀 주택 매매 수요로 돌아서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부산 지역의 그 지역 경제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회복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고, 또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주택의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에 대한 이탈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그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하락폭이 최근 들어서도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해 부산 지역에 6개 건설 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는 데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의 그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던 만큼 그 부도 위기에 처해지는 건설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같은 침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건설사 위주의 그 부도라는 사태만을 두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주택 공급 양이 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침체 분위기가 지속될 거란 전망인데요. 부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상반기에 다소 어수선한 지금 같은 분위기가 탄핵 정국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든 5월, 6월 전후로는 해결이 돼서 그 새로운 어떤 그 활기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고요. 또 그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따른 그 대출 이자 부담도 일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착공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낙수 효과로 인해서 가구 소득이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워낙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하반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서는 그 회복되는 분위기가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인기 주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서부터 거래량 상승, 그리고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회복 분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대학교 앞 거리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율상권구역은 침체한 상권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에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율상권구역에 위치한 상점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등을 적용받습니다. 금정구는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2026년 상권 활성화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대 앞은 지난해 10월 기준 상가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면세점 용두산점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대비 매출을 회복하고 지난해 방문객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면세점 용두산점은 2023년 2, 3분기 대비 지난해 면세점 방문객이 24% 증가했고 외국인 방문객 비율은 9%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대비 지난해 100% 회복된 방문객 수와 96% 수준까지 회복된 월 평균 매출액은 타 시내 면세점과 상반된 결과입니다. 시는 부산 면세점 용두산점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와 연계한 마케팅과 매장 상품 기획 변경, 인터넷 면세점 새 단장 재오픈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부산대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부경대학교도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대학교도 동결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립대학교는 학령 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여파로 어려워진 재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의대는 지난 10일 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6일 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예정이고 동명대학교와 경성대, 동아대는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효과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 속 해외 출장이라는 비난에도 4박 5일간 일본 일정을 소화한 경남 의령군의회. 해외 출장으로 지금 국민들 논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연수 시기도 도마에 올랐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의회도 지난해 5월 18일 헝가리 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샀습니다. 왜 일정을 오늘 잡으셨어요? 해외 선진 문화를 보고 오겠다는 명목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외유성 출장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마다 불거지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논란. 실제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억 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출장 전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해야 하고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루 한 번 기관을 방문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규정에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책을 마련해도 도돌이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필요시 꼭 가게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원들에게 의정비에 포함해주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결과 보고 끝난 다음에 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정책이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런 것까지. 정부가 이번 규칙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징계나 처벌이 있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규칙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만으로 굳어진 악습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은 2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 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세관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한 12억 6,700만 달러, 수입은 10.7% 증가한 12억 8,3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기와 전자제품, 화공품, 자동차 부품 등은 증가했지만 선박과 철강 제품, 승용 자동차 등 감소가 전반적인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동남아와 중남미, 일본으로 수출은 증가했지만 EU, 중국, 미국 등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원자재 수입은 감소했지만 소비재와 자본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지자체 최초로 부산의 대표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당신처럼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한다는 뜻을 담은 정책 브랜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